안녕하세요. 이번에 도곡중 레신을 담당하게 된 강사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도곡중 성취도를 한번 분포를 비교해 볼 건데요. 24년도와 25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어 점수를 봤을 때 24년도와 25년도에서 평균 점수가 5점 정도가 하락이 되었고요. A등급의 퍼센티지가 10%나 내려가게 됐고 2등급에서는 오히려 약 6%가 올라가게 돼서 전반적으로 난이도에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객관식 28문항 그리고 주관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역시 독해와 어법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22년도까지는 100% 객관식으로 유지를 되다가 23년부터 서술형이 부활하게 되면서 주로 영작 문제, 한글로 이제 되어 있는 문장을 영작하는 문장으로 되는 문제가 4문항이 들어가 있고요. 배점 같은 경우는 12%각 3점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점이라고 할 부분은 일단 교과서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존에는 미래엔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했는데요. 올해 26년도는 교과서가 YBM 김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도곡중학교의 내신 특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 문법이랑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작년 기출을 봤을 적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복수 정답으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몇 개가 나와 있었는데요. 대개는 뭐 어법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휘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별력을 요하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형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서술형이었는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글 문장을 가지고서 영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핵심 문법 활용과 조건에 맞는 영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도곡중학교의 영역별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대화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화문 같은 경우는 A와 B의 대화가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A와 B 등장인물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의 맥락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대화문에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장 삽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문장 하나를 떼어놓고서 이 문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대화의 흐름이나 맥락 순서를 보면서 어디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만 흐름상 적절한가를 묻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요 표현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의 필수 표현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때 필수 표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표현 같은 경우는 조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충고를 구할 수도 있고 안부를 묻는다든가 아니면은 감사에 대한 답변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 외의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요. A와 B의 관계, 즉 대화하는 등장인물과의 관계 를 물어볼 적에 이것에 대해서 관계를 바꿔서 출제를 한다거나 내용 확인 문제에서도 A와 B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하지 않으면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법 연계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 어법뿐만 아니라 중간고사에서 다루는 핵심 문법까지 당연히 포함을 하겠지요. 대화 순서 같은 경우는 A와 B의 대화가 흐름상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대화의 순서를 뭐 A부터 E까지 혹은 뭐 G까지 맞춰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휘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예문 혹은 지문 내에 밑줄 그은 단어의 영영풀이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단어의 품사 변형 관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명사를 형용사로 변형해서 뭐 예를 들면 love, lovely라는 관계로 이어지는 보기를 주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로 변형되어 있는 문제를 고르거나 혹은 혼자서 다른 형식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의 유형이 나오겠습니다. 세
세 번째는 단어의 문맥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단어를 암기할 때 단어장을 보면 단어의 뜻이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가 나와요. 학생들이 이제 단어 테스트를 볼 적에 통과를 위해서 하나의 뜻만을 암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뜻을 활용해 가지고 써서 정답 처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하나 정도만 혹은 두 개 정도만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거나 다양한 품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내에서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을 고르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쓰인 문장을 고르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영영풀이의 경우는요, 시중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풀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을 텐데 대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프린트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어휘, 특히 영영풀이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두 개인 경우에요. 복수 정답이고 주어진 5개의 예문에 밑줄 그은 단어의 영영풀이 의 의미가 아닌 것을 고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각 문장에 밑줄 그어진 영단어의 영영풀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가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1번에 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영풀이는 항상 품사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person을 시작하는 경우는 명사다. to throw 같은 경우는 동사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실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입니다. 일단은 어법 문제의 기본형은 오류 찾기, 문장 전환, 그리고 쓰임. 예를 들면 투부정사가 명사적 쓰임이냐, 형용사적 쓰임이냐, 아니면 부사적 쓰임이냐, 그리고 영장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단원별 핵심 문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본문 내에서 문법이 많이 출처될 수가 있어요. 수업 중에 본문에 대한 분석이 나가게 되는데 그 본문 분석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 또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에서도 수일치라든가 시제일치, 그 외에 전치사 사용법 등등 다양한 문법의 어떤 쓰임들이나 문법의 개념들이 기초 개념들을 굉장히 정리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학년 문법과 누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곡중학교만의 특성은 아닐 것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는 차차 기초 개념을 배우고 그것을 쌓아가고 심화 과정을 거쳐서 개념의 확장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 1학년 때의 문법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곡중 기출에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치사 빈칸 문제가 꽤 나옵니다. 전치사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 범위와 관련 없이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명확한 의미와 쓰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로는 핵심 문법, 영작, 객관식 혹은 서술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작, 객관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우리나라 말로 된 문장을 본 다음에 정확하게 영작이 된 문장을 고르는 것 혹은 그것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영작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독해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실한 내용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추측은 절대 금물이에요. 주로 많이 물어보는 유형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그리고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지문과 추가 지문입니다. 이건 학교 프린트에서 보통 출제가 될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꼼꼼한 지도를 통해서 문법적인 부분, 어법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글의 이해 부분까지 도와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편집된 지문인데요. 지문이 보통은 아이들이 암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여러 번 다루기 때문에 시험 범위 내에 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지문을 출제할 적에는 전체 지문을 통으로 그대로 출제하지 않죠. 보통 지문을 잘라서 냅니다. 잘라서 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앞뒤 지문이 잘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급
성급하게 내용을 아는 대로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꼭 한번 다시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될 적에 어떤 어법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표현이라든가 문장을 살짝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기한 본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바뀌었는지까지 제대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문 내 문장도 영작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n번째, 몇 번째에 오는 단어를 고르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에 놀랍게도 그녀는 학교 식당 직원 중 한 분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조건으로 10개의 영단어로 구성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번째에 위치할 단어를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문을 꼼꼼하게 숙지해야만 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서술형 특징입니다. 도곡중학교의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23년도에 부활을 했어요. 22년도까지는 전부 객관식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모두 조건 영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배열 문제가 아니라 주로 주어진 단어 활용의 문제 유형이었어요.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주어진 한국어 문장에 맞춰서 단어를 배열할 수 있게끔 그 문장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가 제시되는 한편,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는 형식의 영작 같은 경우는요, 단어가 일부만 주어지고 어형 변화를 할 수가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사를 주어의 수일치에서 변형을 시킨다거나 단수 복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조건에는 이렇게 단어가 주어지고 핵심 어법이 어떤 것으로 들어가시오, 현재 완료를 사용하시오, 축약형을 사용하지 마시오, 그리고 몇 개의 단어로 영작하시오 라고 명확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서술형 영작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학생이 어법에 맞게 제대로 완전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요거는 오답 처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제시되는 영작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암기에 꼭 충실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신 수업 및 일정 그리고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반은 5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테스트로 이루어지고 1시간 반은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회차는 7회에다가 직전 보강 1회가 추가될 거예요. 개강일은 4월 3일부터이고 4월 말일까지입니다. 화목은 4월 2일에 개강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4월 5일 개강이에요. 4회 플러스 직전 보강 1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일요일반 같은 경우는 4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보고 2시간 30분 수업, 그리고 후활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 진행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매회 리뷰 테스트가 들어갈 것입니다.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전 수업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신에 나오는 단어들까지 테스트가 가는데 영영 단어, 그리고 영영풀이, 그리고 뭐 한국어 뜻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어 뜻이 주어지고 영어로 쓰기 등등이 있겠습니다. 본 수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어휘, 문법, 그리고 본문입니다. 일단 어휘 같은 경우는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품사, 그리고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며, 또한 파생어 관련된 이제 단어들 같은 경우도 추가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영영풀이 같은 경우도 품사에 주의해서 다시 세세하게 해석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게 풀이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의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가겠지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쉬운 문법이 대체적으로 쉽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이제 영작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문제풀이를 해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학교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지문이라든가 영영풀이라든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히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 암기예요. 본문 암기와 추가 지문 모두 암기 테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암기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입니다.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곡중학교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매번 매 시간에 실전처럼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는 남아서 할 건데요.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5시부터 앞타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후관리 같은 경우는 여유를 두고서 더 꼼꼼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말 스파르타 클리닉이에요. 스파르타 클리닉 같은 경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주말에 따로 나와가지고 관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단어, 리뷰, 본문 암기 테스트를 반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미통과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관리 시간에 제시험을 보고 그 후에 뭐 문법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설명이 조금 필요한 암기를 제외한 좀 설명이 필요한 영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제풀이, 문법 같은 경우는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리뷰 테스트, 테스트 결과 전송드립니다. 과제 미수행자 같은 경우는 주말 클리닉에 의무 참여해야 돼요. 과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해오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복습에 관련된 부분이고 학생들의 진행사항, 학생들의 이해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말 클리닉에 참여해야 되고요. 반드시 과제를 제출한 후 귀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기는 부분이 바로 오답노트 작성이에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개념을 알고 있고 문제풀이는 많이 해봤다고 하지만 막상 틀렸을 적에 이거 왜 틀렸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전체적으로 문법에 대한 전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내가 반복하는 실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실수에 대해서 학생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답노트를 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오답노트 작성법을 좀 더 세세하게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자꾸 실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하거나 채점을 하고서 맞았는데도 이게 왜 맞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다는데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그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라고 해요. 채점하면서 별표를 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리송할 때 이게 정답은 정답인데 왜 정답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별표를 친 다음에 저에게 따로 물어보게끔 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 연락처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은 실시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수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여유 시간에는 반드시 학생에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줄 예정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은 주말에 무료 클리닉 10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약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내신은 앞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꼼꼼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믿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